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음, 이런 책을 이제 나누기 전에 저도 이제 요즘 계속 뭐 공부도 하고 이제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 본이라는 관점 있잖아요. 본. 책을 읽을 때 이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이라고 할 때, 제가 요새 본에 꽂힌 것 같아요. 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본다라는 단어를 우리 선배님들 혹시 영어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본다, 영어로. 혹시 타이핑 가능하세요? 보다, 본다. 저는 이걸 깨닫고 요즘 뭐 책 읽기가 아니고 업무나 이런 삶 자체가 좀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희숙 선배님 C라고 하셨습니다. 네, C 맞죠? C도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선영 선배님 또 C, 그렇죠. 우리 조영욱 선배님 look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자, C와 look이 맞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독서를 하면 look 하는 것 같아요. look.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죠. 글자가 눈에 보이는 상태가 저는 look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ee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마음이 좀 필요하고 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한자로 좀 표현을 하면 룩은 이제 시죠. 볼 시자인 거죠. 근데 이 씨는 볼 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볼 견자. 근데 뜬금없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요즘 책을 볼 때 룩도 아니고 씨도 아니고 세 번째 단계의 본을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단어가 뭐냐면, 네, 바로 find라는 단어입니다. find. 자, find라는 단어인데, 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걸 아직 못 보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책 속에 분명히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을 우리가 아직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책은 그냥 좋은 책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지식요리사라는 그 필명을 쓰면서 계속 고민을 해본 게 책을 소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행자는 그러면 무슨 요리로 나온 책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요 단어는 오늘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역행자 여기 7단계라는 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그냥 7단계 코스 요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수많은 어떤 행동들을 잘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준 책이 바로 이 역행자라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역행자에서 어, 저는 좀 크게 좀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 역행자는 어찌 보면 와 이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몇십억의 가치는 있는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오늘 선배님들하고 나누는 게 어찌 보면 완전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완성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청이라는 사람이 했던 삶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뭘 할 때 완성본을 가지고 했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저하고도 좀 비슷해서 더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고 그 자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인데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징 유튜브. 그러니까 이 라이징 유튜브라는 건 그냥 단순히 유튜브를 이렇게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니고 라이징이 뭔가요? 이거 쫙 올라간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컨설팅을 받으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그런 느낌의 이제 라이징 유튜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투디오가
이거야말로 자청의 진가를 발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유투디오가 뭐냐면 유튜브 편집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자청이 나오는 클래스 101이나 이런저런 교육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심플해요. 진짜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배경도 한 두세 번만 딱 각도 잡고 이제 자막을 조금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유투디오라는 것의 핵심은 본인이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할 만한 전문가를 잘 섭외를 했고, 그 유투디오의 장이 2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리섭인가요? 하여튼 20대 중반에 그 유투디오를 편집하는 그 대표가 맡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 박세니 대표님이 있었고, 그리고 김세혜 작가님, 예. 그러니까 자기계발계에서는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컨셉화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상한이라는 그 컨셉 하나를 가지고 이상한 부동산도 있고 또 이상한 마케팅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상한이라는 컨셉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아이디에이션을 내고 있는데, 제가 어제자로 봤던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한 개를 따라하면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따라한 걸 다시 따라하면 그건 이제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따라한 걸 따라한 모방을 다시 따라하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저자는 타이탄의 도구라고 표현을 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술, 엄청난 기술이 아니고 작은 기술 한 세 가지 정도를 합쳤을 때 본인만의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데, 우리 선배님들 엑셀 있잖아요. 엑셀에다가 한번 쫙 해보세요.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들을 일렬로 쫙 나열해 보세요. 특기 나열해 보시고, 취미 나열해 보시고, 뭐 장점 나열해 보시고, 뭐 관심사 나열해 보시고, 하여튼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거를 세 개씩 한번 연결을 쫙 해보면서 자신만의 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아트라상이 어찌 보면 이 자청의 가장 시작점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제가 까먹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배님 책을 읽으실 때 우리가 시 공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 공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역행자 책을 읽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행자 7단계를 알고 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weak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eak 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나약한 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청이란 사람이 시작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find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find. 그냥 글자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안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200권인가 그렇게 몰아가지고 읽었을 때 어떤 책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읽고 나서는 어떤 정리를 했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find 할 수 있다면 진짜 내가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작점은 없고 갑자기 한 몇 년 건너뛰어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엄청난 그런 사업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따라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책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거는 어디서도 듣기 힘든 팁을 하나 드리면, 트라이브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라이브스. 그 세스 고딘이 쓴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책이 저한테 엄청나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트라이브스라는 책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요,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루의 24세 신입사원 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그 결과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24세 때 신입사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바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바임. 우리 선배님들은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바임을 look 했나요? see 했나요? find 했나요? 1, 2, 3으로 한번 손가락 한번 해주세요. 그냥 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뭐 여지 없습니다. 제가 성바임의 29페이지 얘기하면 선배님들은 그런 게 있었나 하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강경 대표님이 이렇게 교육회사를 차렸고 뭐 500권의 책, 뭐 5,000권의 책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죄송한데 그거는 그냥 동기부여의 대상이지 우리가 따라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자, 어떤 걸 따라야 되냐면 성바임 29페이지쯤일 겁니다. 강경 대표님이 그 영업을 하고 그때 보험 영업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고 다 퇴근하잖아요. 9시, 10시에 다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회사에 들어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자를 대고 위클리 라이트를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몇 개월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지금의 위클리에 엄청 초안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걸 뭘 했는 줄 아세요? 네, 그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교육을 받고 싶어 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성장한 거죠. 자, 자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뭘 하면요. 사실은 책 내용 전체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청의 컨셉은 제가 늘 강조했던 거하고 좀 교집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환경 설계예요, 환경 설계. 이 친구는 근데 친구 예, 아직 안 친하니까 이분은 압도적인 환경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쓰는데도 계속 좀 차일피일 미루는 자신을 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고 했었죠? 내가 이 책을 못 쓰면 1,000만 원을 내겠다라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을 넘어선 환경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요번에 이제 3P 직원들이 오랜만에 또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뭐 밖에 강경 대표님 계시거든요. 역행자 책을 읽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 직원이 발표 준비를 해 와서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준비를 했는 초안을 오늘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자,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 스크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크랩. 좀 스크랩이라고 하면 뭔가 좀 들어오는 느낌 있으세요? 그냥 출력해 가지고 모은 게 스크랩 아닌가요? 자, 스크랩은요. 저는 분석하기 위해서 스크랩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나오는 다섯 번째 푸드프라는 개념 있잖아요. 푸드프. 저는 푸드프 보면서 누가 떠올랐는 줄 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하고 나눴던 책인데 I am Media라는 책이 있잖아요. I am Media. 거기 하드해석 기자가 이제 만든 그런 컨셉이 SBS가 아니고 스브스였잖아. 스브스. 제가 자청의 이 강의나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참 말을 소비자의 언어를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막 좀 우리 그냥 일상에서 쓰는 친구하고 쓰는 그런 표현들을 너무 편안하게 쓰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솔직히 말해 가지고 거슬렸거든요. 너무 좀 싼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청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편 가까이를 계속 들었어요. 와, 신기하게 클래스 101 수업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안 끊겨요. 그러니까 이 대화한다는 느낌이 딱 들어버리니까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청님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푸드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소책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PDF를 판매한다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핵심인 줄 아세요? 저는 푸드프를 바로 구매를 해 봤습니다. PDF 29만 원 주고 산 적은 처음이거든요. 19만 짜리 하나랑 29만 짜리 샀는데 제가 고민 안 하고 샀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와 씨 PDF 하나가 19만 원, 29만 원 누구한테 사라고 해 놓고 그거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쪼끔은 해 봤거든요. 와 근데 그걸 못하게 딱 건드려 놨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우리는 PDF는 PDF로 받은 상태에서 막 속된 말로 불법으로 공유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그 웹상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와 제가 솔직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캡처 뜨고 싶은 장면 있잖아요. 영상 보다가 캡처 뜨면 화면이 검맣게 블로킹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지적 재산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걸 지켜내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에다가 내 저작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야 그 PDF 푸드프의 어 연간 매출이 한 1억 얼마였는가? 그게 하루 매출인지 연간 매출인지 저도 아직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저작이 저기 올라가게 되면 크몽이나 다른 데서는 공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 포인트. 근데 이걸 책으로 보거나 어떤 이미지로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소비자가 되어 가지고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소비자라고 착각하고 생각해 보는 거하고 내가 진짜 소비자가 돼서 소비자의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사들의 실수한 게 뭐냐면 내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강의를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강사의 관점이 더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좀 좋은 강의들을 또 다시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건 강사의 관점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강의가 확 그냥 예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예 받고 있습니다. 자 6 번의 욕망의 북카페. 저는 아직 가 보진 못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욕망의 북카페? 솔직히 카페는 많잖아요. 그 카페 중에서도 그 원래 월 매출이 900만 원이었나요? 90만 원 9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이 90만 원인 걸 사 가지고 2천만 원 정도의 그 매출을 만들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매출이 목표가 아닌 게 이 북카페의 핵심입니다. 욕망의 북카페의 매출은 비본질이고요.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좀 제대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역행자에서 나왔던 것 또는 자청이 강해서 했던 걸 사람들이 진짜 느낄 수 있도록 뭘 해준 걸까요? 예 환경을 설계한 겁니다. 그 엄청난 공간에서 휴대폰을 무조건 꺼야 되고요. 휴대폰을 못 들고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못 들고 오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카페는 아직까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휴대폰이 하나의 뇌처럼 쓰고 있잖아요, 뇌처럼. 없으면 안 되는 뇌처럼 쓰고 있는데 자청은 하루라는 시간을 아예 휴대폰을 없이 산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휴대폰을 안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뇌를 최적화하고 뇌를 최상화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솔직히 우리 선배님들 휴대폰 놔두고 오늘 하루 살아라고 하면 어떠세요? 절대로 못하는 게 속된 말로 순리자의 개념인 거죠. 우리 선배님도 혹시 휴대폰에 지금 사진 하나 찍으면 맨날 뜨잖아요.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제안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 몇백 장, 몇천 장인 거 상관없이 지금 다 지울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이럴 때 손 들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또 나는 하는데."라고 하십니까? 뭐냐면 안 가본 길을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낯설은 길을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길을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역행자의 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욕망의 북카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죠. 하고 싶은데 절대로 못하는 걸 알고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깐 오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뭐예요? 네. 그 자청이 추천하는 책을 일단 다 구매를 해 봤습니다. 뭐 이걸 내가 지금 다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분 보통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모르고서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는 뭐 제 생각이나 3P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솔직히 쪼끔 있습니다. 클로즈라는 책은 좀 진화론에 대한 좀 그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쪼끔 덜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선배님들, 제가 요번에 이제 경진건 대표님 비즈니스 문제 해결 독서법을 들었는데 거기서 정리를 하는 방법 3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저자의 관점으로만 정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관점으로만. 그리고 두 번째, 저자의 관점에 나의 생각을 좀 이제 곁들이는 그런 정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본계적 노트가 두 번째 정리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1 번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자의 관점으로만 정리했는 걸 바탕으로 내가 활용 가능한 상태로 재편집하는 정리를 한다는 거죠. 어 경진건 대표님은 이 세 가지 중에 1 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 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 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자의 관점으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책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자, 이 경우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 자청이라는 작가는 항상 뭔가를 할 때 뭐부터 했나요? 심각할 정도로 그 분야의 책을 5 권에서 20권 정도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는 방법이 저는 1 번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보는 힘인 거죠.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고 배경 지식을 쌓으니까 그러니까 책 5 권에서 20권 정도를 제대로 읽고 시작하면 1%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책을 읽고 뭔가 사업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래 수순이 책을 읽은 후에 정리를 합니다. 책을 읽은 후에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는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 보세요.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 보세요. 책 다 읽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냥 중원부원 몇 페이지 10 페이지 이렇게 막 정리가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책을 읽으니까 좀 더 중요한 부분 좀 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더 발췌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제는 책 읽기 그만하세요. 책 읽기 그만하시고 솔루션 찾기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루션 찾기.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은 후에 내 삶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분명히 좋은 책이고 좋은 강의인데 읽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못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교육을 들었는데 그냥 꽤 필요한 해결책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엄청 단순한 원리인데 해결책을 못 찾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걸 보는 눈이 없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해결책이 없는 책을 우리는 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류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답이 없는 책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가려내는 연습을 별로 안 해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요즘 목차를 보면서 이 책의 경중을 좀 따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질문이 명확하면 목차가 답이 있다 없다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 2-30 권을 샀습니다. 저 책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저는 뭐예요? 자청의 강의나 자청의 이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질문을 먼저 리스트업을 한번 쫙 해 보세요. 한 30 개에서 50개 정도 리스트업을 쫙 해 보시고 그 질문에 답변 있는 책의 목차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걸 하루에 20분 정도 읽는 게 경진관 대표님의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문제 해결 독서법의 좀 핵심 컨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분야 막론하고 뭔가 새로운 분야로 들어간다고 하면 5 권에서 10권 많게는 한 20권 정도의 책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 뇌가 그 분야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직 이 뇌과학 분야는 너무 좀 무지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심리학하고 뇌과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월요일만 출근을 하는 상태가 됐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좀 더 자유롭게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뭘 적용을 하려고 할까요? 네. 투투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투투 전략. 2 시간 동안 2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시간 동안 2 가지. 그게 책 읽기와 글쓰기라고 했는데 어 저는 책 읽기가 아니고 문제점 해결하기 또는 솔루션 찾기 그리고 글쓰기가 아니고 저는 블로그 쓰기를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예 블로그라는 얘기를 해요. 자청이 유튜브로 꽤 많은 성과도 냈고 꽤 많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라기보다는 결국 저는 쓰기라고 생각해요, 쓰기.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쓰기에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PDF 푸드프 29만 짜리 솔직히 말해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기대보다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 원짜리 3만 짜리 사면서도 기대를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29만 짜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제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깜짝 놀란 게 50 페이지가 안 돼요. 29만 짜리 PDF 책이 50 페이지가 안 되는데 제가 한 페이지 읽으면서도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와 내가 이걸 29만 원에 샀나?'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게 자의식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29만 짜리 PDF 북 사 보신 분 있을까요? 아직은 없을 겁니다. 저는 뭐예요? 아무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는 또 29만 짜리를 살 의향이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몇 개 보다 보면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도 29만 짜리 PDF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소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 중에 뭐예요? 교육은 소비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PDF북 한 개 구매해 보세요. 제 생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소비자예요. 아직은 투자자 아니고 소비자 마인드일 겁니다. 아직은 우리 순리자예요. 엄청난 순리자일 겁니다. 와 제가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놓칠 뻔했는 게 자청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을 벌지 못한 사람이 뭔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걸 엄청나게 좀 속된 말로 좀 꼬더라고요. 아 1,000만 이상 벌어 놓고 무슨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사실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요. 근데 '맞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론가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결과치를 내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 지식이나 그 이론이 힘이 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뭐 꼭 PDF를 사는 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자청이 하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뭐든지 하나쯤은 구매해 가지고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책은 그냥 하나의 미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미끼예요, 미끼. 얘는 우리가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끼를 제대로 믿기예요, 믿기. 이거 제가 책 쓸 때 쓰려고 했는 개념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요. 메인 바인더는요, 미끼고요. 서브 바인더는 뭐예요? 미끼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내 메인 바인더에는요, 사람들한테 현혹시킬 만한,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이 사람의 꿈, 이 사람의 시간만 봐도 이 사람을 알고 싶게 만드는 게 메인 바인더의 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정확하게 펼쳐줄 수 있는 파노라마 같은 게 서브 바인더 역할이란 거죠. 그러니까 자청은 이 책 한 권으로 얼마나 많은 미끼를 던져 놨습니까? 여기에 심리학하고 뇌과학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아세요? 욕망의 북카페는 원래 욕망의 띄우고 북 띄우고 카페잖아요. 책을 쓰면 원래 그걸 띄워야 되는데 이 책에는 보면 욕망의 북카페가 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해시태그 걸거나 사람들 쓸 때 그 띄어쓰기 하지 말라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박아 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역행자 책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요새 요 사람이 여기서 어떤 뇌과학이나 어떤 발달 심리학 그런 기제들을 심어 놨구나라는 걸 뭐 한다? 파인드 하는 거죠, 파인드.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 9 번, 오랜만에 보니까 들을 만하네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누구나 꿈꾸는 로망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 교보 전체 베스트셀러 1 위가 됐으면, 죄송합니다, 엄청 좀 신경 써 가지고 엄청 오랜 시간 공들여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3주 걸렸다고 했나요? 그냥 제주도 가 가지고 좀 여행 겸 해 가지고 바로바로 써서 내는 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마저도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자기가 역행자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결과물이 얘잖아요. 근데 이 결과물이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더 되는 얘기라는 느낌을 확확 심어 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자청이 얘기한 말이 다 맞지도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의 최고봉은요, 그 사람이 그 성과의 결과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봐 보세요. 다른 상품을 팔거나, 그러니까 마케팅이 세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윤 대표가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다른 상품을 팔거나, 남과 다른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남 다르게 팔거나. 저는 세 번째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대진 선배님 또 들어오셨네요. 대진 선배님 뭐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팔거나 다르게 팔거나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의 결과물이 되면, 속된 말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면,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3 주만 했는데도 초고속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게 자기가 말하는 이론을 더 뒷받침하게 되는 거니까, 예,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피니는 제가 잘은 모르고요. 그냥 위스키 바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걸 건드린 거죠. 자청이라는 사람과 위스키 한잔 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그런 공간을 같이 쓰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 자, 그리고 뭐 주식으로 이제 레버리지 하고 있는 거,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클래스 101의 무자본 창업 강의가, 어 제가 책에서 그때 뵀을 때는 한 3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읽고 있는 쉽습나비 책이 이 책이잖아요.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세계 최고를 만났다." 7년 동안. 근데 선배님들, 세계 최고를 직접 만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를 책으로 만날 수는 있는데요. 만나는
그것도 급이 달라요. 대부분 룩입니다, 룩. 책에서 이 저자를 만나 가지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요.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see 하는 사람이죠. 근데 find는 뭔가요? 그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어찌 보면 연구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냥 자청 또는 역행자 책을 단순히 텍스트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심겨져 있는 우리가 봐야 될 보석 같은 게 뭔가.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과제를 한번 내 드리고 싶거든요. 어 스크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기본 중에 기본이 스크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 한 페이지 있잖아요. 요 한 페이지 캡처를 잘 떠 놓으시고 이거를 내가 한번 검색해서 PPT에 이미지 한 30 장만 가지고 와 봐도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읽기하고는 다르게 좀 입체적인 감각이 많이 좀 향상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잘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캡처 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징 유튜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튜브 키우는 법 국내 1위. 자, 여기서도 봐 보세요. 덕분에 구독자가 9천에서 뭐 82만 으로 증가했습니다. 쪼끔 이제 후킹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강의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만족 시 무조건 환불." 네. 자, 그리고 요 위에 4 가지 이 카테고리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컨설팅 있잖아요. 근데 컨설팅은 제가 뒤에서도 캡처 떠 놨지만 지금은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자, 이것도 저는 엄청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 하면 컨설팅 빼야죠. 근데 컨설팅 올려 놓은 이유가 뭘까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아 나 저 사람 컨설팅 받고 싶은데.' 심지어 제가 이거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저 다 내려놓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강경 대표님도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화를 냈어요. "자네들 중에 가서 컨설팅 받아 보려고 했는 사람이 왜 없느냐. 이 순리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좀 뜨끔했어요. 왜? 그래도 3P에서 제일 또라이 기질 있는 제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다른 분들한테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컨설팅을 받지 못하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뭘 찾게 되나요?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대안이 뭘까요? 푸드프입니다, 푸드프. 푸드프에 어 우리 약간 여기에 아트라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트라상. 자, 아트라상이 자청의 첫 번째 사업 모델이잖아요. 자, 아트라상이 어디에서 시작이 근데 진짜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나게 파인드 할 수가 있거든요. 자청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계속 공부하고 배웠던 두 글자. 자청은 모든 걸 어디서 시작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결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님들. 저도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책 읽고 엄청 정리도 잘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대단해요. 그걸 선배님들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본능적으로, 욕망적으로 선배님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좀 해결을 해 드리고자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좋은 것을 판매하는 핵심 역량이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싶은 핵심 가치에 입각해서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트라상의
핵심 비법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10%도 안 되는데 그걸 90%까지 올려놓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외하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제외한 다음에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연애까지도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게 이 아트라상의 원리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 욕망에 근거한 결핍. 네. 그래서 뭐 카테고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컨설팅은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컨설팅은 희소성을 만들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못 받게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솔루션 영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루션 영상은 영상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겠죠. 근데 PDF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아이씨 근데 PDF에 들어가면 일단 자청이 쓴 건 거의 다 19에서 29만 원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썼는 건 3만 원, 5만 원짜리가 많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봤는 줄 아세요? 저도 PDF에 책을 한번 올려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올리려고 하니까 까다롭던데요. 어. 아우 그 까다로우니까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시죠? 되고 싶던데요. 등단하고 싶던데요. 에이 이 인간 진짜 하나하나 엄청나게 좀 그런 걸 건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왜? 지금 저는 게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청이라는 사람의 뇌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죠. 퀘스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퀘스트. 저도 PC방을 자주 안 가서 잘 모르는데 퀘스트라는 개념이 1 단계를 깨고 2 단계를 넘어가는 걸 퀘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퀘스트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책 읽기를 퀘스트 하듯이 보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기가 아니라니깐요. 마지막 칼럼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칼럼입니다. 자 선배님들 칼럼의 본질은 뭔가요? 우리 선배님들 뭐라도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칼럼을 왜 쓰는 걸까요? 제가 지금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선배님들 생각이 궁금해서 그래요. 왜 칼럼을 쓰는 걸까요? 예. 그쵸. 전문 지식 맞습니다. 메시지 말씀이실까요? 공감, 의견 공유 또 다른 의견 없을까요? 주장. 여러 가지 트렌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는 그냥 굳이 표현하면 이건 것 같아요. 레퍼런스입니다. 지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글 한 3개 정도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전문가네. 사자네. 이 사람 제대로네. 이 사람 본질이네.' 왜? 책 한 권은 엄청난 편집이 들어갈 수 있지만 칼럼은 그래도 꽤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들을 보면 그냥 신뢰값이 제대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요 4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선배님들 컨설팅은 희소성, 솔루션 영상과 PDF는 선택권. 근데 PDF를 고가로 했는 것도 하나의 컨설팅의 가치를 더 올려주는 거죠. 안 사도 돼요. 근데 많이 사더란 거. 그리고 칼럼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레퍼런스 깔아 버리는 거죠. 좀 공감되시면 3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없는 홈페이지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그램은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리 대진 선배 있으니까 제가 인스타 얘기하면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그 인스타그램 하나도 우리가 이런 고민해 봤냐는 거죠. 이 사람이 이 4 가지 썼는 이 그리고 라이징 유튜브
사실 이름이 엄청 유치할 수 있는데 라이징 뭐예요? 무조건 당신이 나라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건지 이런 영상을 보거나 하면 라이징 할 수밖에 없다. 본질을 딱 건드린 거죠. 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협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리섭이라고 92만 뷰를 봤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좀 탁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와, 저는 이게 엄청 와 닿았습니다. "충분히 읽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라고 해 놓고 유튜브 컨설팅, 네, 그리고 유튜브 솔루션 영상 강의 총 23 강으로 구성된 유튜브 핵심 비법을 모두 담은 영상 강의. 제가 찾는 게 이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탭 댄스. 저도 댄스 한번 쳐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갔을까? 아, 네, 이게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여튼 제가 고 PDF를 구매해서 보고 있는 거를 어 네, 하여튼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게 PDF에 들어가 보면 1분 만에 얻어가는 1% 황금 지시. 자, 우리 선배님들 이런 것들이 나온 프로세스를 잘 보실 필요 있는 게 역행자의 자청도 종이책 전문가였어요. 종이책을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인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던 동업자가 하루에 한 권의 전자책을 읽는 걸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청의 그 자의식에서는 '책은 종이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더란 거죠. 근데 그날 바로 그 사람이 하는 현주 씨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는 바로 전자책을 샀고 전자책을 딱 읽으면서 '오, 이게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걸 딱 느끼고는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푸드프라는 거죠. 지난 30 일간 판매된 게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네. 그리고 또 뭔가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의 자청을 만든 책 중에 하나잖아요. 자청의 인생 공략집. 이게 얼마 판매가 됐다고 했나요? 하여튼 29만 원짜리고 저거 한 권으로 몇십억인가 몇백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책이 바로 인생 공략집. 근데 그 인생 공략집에 좀 7 단계를 이 책에 좀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청 계열사 사용 설명서. 저는 이것도 좀 본계적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우리 선배님들은 그래도 3P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3P에 있는 이 강의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사실 영상으로 써본 적도 없고 그걸 책으로 쓸 건 아닌데 전자책으로는 그런 거 한번 해서 공유만 돼도 회사의 홍보 효과가 꽤 크겠구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크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무튼 고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요렇게 뭐 저가, 중가, 고가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저가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가가 없고 저가는 차라리 그냥 프리미엄 무료입니다. 요 개념 잘 적어 놓으세요. 프리미엄 무료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괜찮은 정보를 프리미엄하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요거. 칼럼. 그냥 칼럼을 대충 쓰는 게 아니고요. 칼럼은 무료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의 필력 또는 이 사람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의 탭 댄스를 추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어 하여튼 요거는 제가 한번 잘 어 소화해 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 이 박세니, 그래도 박세니 대표님도 그 분야에 지금 그 마인드 쪽으로 엄청나게 뜨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도 이분한테 컨설팅을 받았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징어 약사 이름만 들었던 꽤 잘 나가는, 예, 노마드 클로이도 전 예전에 알고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청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정의 내린 줄 아세요? 유튜브 제대로 하고 있는 유튜브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유튜브 강의하거나 컨설팅하는 사람이 본인의 유튜브는 막 1000명 겨우 하고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 안 주는 이론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선택하거나 교육을 선택할 때 선배님들이 진짜 적용 가능한 걸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현장 전문가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전문가. 그러니까 이론 전문가 말고요. 그러니까 좋은 지식은 책 읽고 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과가 맺는 사람은 흔히 많지 않거든요. 그 옥석을 가려내는 눈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엄청난 포인트 하나 찾은 게, 저는 아직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불법 과외를 한번 해 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1대1로 그 사람의 사업을 그냥 책으로 기업 컨설팅하는 느낌을 1대1로 그냥 완전 맞춤형으로 좀 컨설팅을 한번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거는 저도 이제 자청 스타일로 갈 건 게 먼저 알았기에 먼저 한번 해 보면서, 자 선배님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해 봐요. 먼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잘 안 되는 게 생기겠죠. 그럼 그때 자청은 뭘 하나요? 환불해 드립니다. 내가 그 돈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냥 기꺼이 환불을 해 준다는 거죠. 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던 퀘스트. 내가 이 단계를 실습을 해 보면서 내가 일단은 역행자의 어떤 그런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쌓이고 그 경험이 쌓이는 게 핵심이란 거죠. 여기서 매출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퀘스트가 3 단계 4 단계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제값을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미엄 무료로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할까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의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초고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게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책 한 권이 나오기 이전보다 나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중저가였던 교육들이나 강의도 훨씬 더, 네, 고가의 개념으로 가도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자, 1대1 맞춤 컨설팅 우리 선배님들 99만 원이면 한번 받을 만하지 않겠나요? 그 심리를 노렸다니깐요. 뭐를? 새끼들 그냥 올리지 말지 그냥. 죄송합니다. 현재 자청, 리섭 대표님 모두 스케줄 문제로 인해 당분간 맞춤 컨설팅 운영이 중지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재개 안 할 것 같아요. 솔루션 강의만으로도 구독자 10만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무슨 얘기예요? 솔루션 강의 들으라는 거죠. 급하신 분들은 급해 죽겠잖아요, 지금. 우선 솔루션 강의로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1대1 컨설팅이란 뭐 하겠다는 거죠. 이거 사라는 거잖아요. 컨설턴트에게 직접 1대1로 맞춤형 유튜브 컨설팅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채널 문제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원하는 문제점 아닌가요? 선배님들 이 네 가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급해지고 있잖아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뭐예요? "제발 컨설팅 받지 마세요." 이씨 장난치나. 선배님들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선배님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컨설팅 받으세요. 10명 중 9 명은 아래의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라는 거죠? 프드프 사라는 거잖아요. 이 쉐이들이 진짜. 이 로직 선배님들 이 로직. 정말 심플하게.
그러니까 가타부타 중언부언하지 않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할까 말까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군더더기 많이 붙어 있고 하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블로그 쓸 때 보면 이미지하고 장황해지다 보면 나 혼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오 예. 블로그 엄청난 거 썼다.' 사람들 3 초도 안 보는데. 10개 영상으로 구독자 1만 명 만들기. 유튜브 필수 솔루션 영상. 유튜브의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는 모든 공략법을 총 23 강으로 정리한 핵심 강의. 강의를 보시면 '아니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수강생 단톡방 입장권 제공. 제가 이제 그 클래스 101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에 이 카카오톡 채널방 링크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작업을 작업하여튼 또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 걸어 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는 정말 초고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선배님들 카카오톡의 단점이 뭔가요? 카카오톡 채널톡 그 오픈 채팅방. 단점이라기보단 한계가 있거든요. 뭐죠?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많아봤자 1,500 명이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자청 정도의 수준이면 1,500명 금방 차거든요. 이것도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이 기분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데 들어가고 싶을 때 못 들어가면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씨 네이버 카페를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카페는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카페 들어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카카오 오픈 채팅방 한번 탁 걸리게 딱 만들어 놓고 자,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역행자 책 얘기 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역행자 책 얘기가 맞으면 1 번, 영 엉뚱한 소리 같다 3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얘기가 역행자 책 얘기다 1 번, 역행자 책하고 전혀 상관 엉뚱한 얘기다. 어우. 와,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선배님들이 '저 인간 책은 안 보여주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노?'라는 생각을 하면 좀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다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역행자의 독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Find. 우리 선배님들 여기에 유투디오도 나왔고 라이징 컨설팅도 나왔고 프드프라는 단어가 분명히 이 책에 나왔죠. 근데 우리는 캐지 않았습니다.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어만 룩하고 넘어갔지 않나요? 비단 이 책만 그랬을까요? 우리 선배님들 지금까지 씨앗 도서들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근데 그 씨앗 도서를 씨앗 들었다가 놓고 내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씨앗이면 뭐예요? 심어야죠. 심고 또 안 받잖아요. 재복습하는 게 뭐예요? 물 주고 거름 주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좀 가꾸는 게 복습이고 제독 아닌가요? 그 쪼끔 날 때 되면 비닐하우스 치워 줘야지. 예. 자, 선배님들 제가 여긴 다 내공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다 선배님들이 또 활용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엄청 말을 아끼게 되거든요. 보통 듣고 '아 이재동 마스터 강의 좋았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들 바로 적용을 해 버린 사람들이니까 제가 엄청 노하우를 쪼끔 아끼면서 강의하게 되는데 자,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뭐냐면 컨텐츠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 봤습니다. 컨텐츠. 자, 컨텐츠 어렵잖아요. 저는 이게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사례와 후기가 최고의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사업을요.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집중해야 될까요? 사례와 후기가 축적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파인드 해 보시면요. 사례와 후기를 내가 쓰면 안 돼요. 사례와 후기를 그들이 쓰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요? 그들이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 어찌 보면 어 제가 박종윤 대표도 참 이 마케팅에 대단한 귀재라고 생각하는 게, 와 이 사람은 모집을 지금은 어떤 경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글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댓글을 달고 바로 거기서 링크로 신청을 바로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마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을 기다렸다가 바로 등록을 딱 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들만 오픈 채팅방에 4 주만 딱 하고 바로 끝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아요. 그 기수 전체 톡방을 모으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방에서 나왔는 이유가 너무 대단한 CEO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괜히 좀, 사실 지금은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주눅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는 자의식이 전혀 해체가 안 되고 제가 450만 짜리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작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그게 바로 이 책을 추천해 준 사람이었어요. 이 책에 추천해 준 사람이 쓴 편지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 혹은 크게 성공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요거 적어 두세요. 기적 같은 우연의 힘, 기적 같은 우연의 힘이 얼마나 많이 작용했을지 궁금하게 여겼다. 94 페이지입니다. 이게 좋은 글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선배님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혹은 크게 성공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기적 같은 우연의 힘, 세렌디피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작용했을지 궁금하게 여겼다. 제덕 선배님, 선배님을 볼 때마다 기적 같은 우연의 힘에 대해서 떠올리곤 합니다. 선배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귀한 우연과 인연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금, 이 당시에 조금 마음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선배님을 늘 응원합니다. 늘 곁에서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 책에 어쩌다 도구에 우리 전대진 선배님하고 같이 사례로 제가 어 함께 했던 우리 박진영 대표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진영 대표하고 자주 못 봅니다. 거의 연락을 못 하거든요. 벌써 어나더 레벨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켈리체 대표님의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걸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줬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좋은 책이냐고 넘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진영 선배가 엄청나게 성장한 걸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벌써 자의식이 해체됐었구나.' 알고 보니까 저한테 양자나비의 저자 특강을 추천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색안경이 있어 가지고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박세니 대표였습니다. 박세니 대표의 그 센 멘탈 연구소가, 저는 이게 좀 너무 좀 지나치게 예. 근데 최고 경영자 과정에 박세니 대표가 강의를 하러 왔어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1 시간 동안 했습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가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속된 말로 "뭐 저런 강의를 이 CEO 과정에서 하느냐."라는 사람도 몇 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최고의 강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역행자고 저는 센 멘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안 좋은 피드백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예, 박선희 대표가 근데 또 뭐예요? 아까 이 유튜브 라이징 컨설팅을 받고 또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후기와 사례를 컨텐츠화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구매했다고 했던 책이 요거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탭 댄스. 아 제목 하나 진짜 기분 좋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리고 칼럼에도 보면 아이 다 클릭하고 싶어요. 이것만 하셔도 유튜브 구독자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유튜브 실패 99% 원인은 신포도 때문이에요. 신포도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리고 노마드 클로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월부라고 월급 받는 부동산에서 좀 유명한 강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또 여기 컨설팅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오브 레퍼런스예요. 뭐라고요? 레퍼런스 오브 레퍼런스. 급 있는 사람이 쓴 레퍼런스는 더 급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신사입니다. 본인의 콘텐츠도 괜찮은 게 있었겠지만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하는 게 컨셉이 돼 버리니까 누구나 거기에 가고 싶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저는 요 부분은 제 롤 모델입니다. 내가 쪼끔 더 못생겼었으면 내가 쪼끔 더 이 흑역사가 있었으면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자 요게 하나하나 제가 다 클로징 해 놓은 거고요. 자 커리큘럼도 와 하나하나가 목차가 참 사람의 심리를 살살 잘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눈으로 한번 쫙 봐 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푸드프입니다, 푸드프. 이런 걸 책에서 푸드프가 내가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봐 보세요. 그냥 단순히 PDF 소책자를 팔았다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팔게 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니깐 19만 원, 29만 원이 비싼 Y가 이해가 되는 거죠. 소그룹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듭니다. 이게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우리 선배님들의 표정만 봤을 때는 혹시 저만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선배님들도 뭔가 좀 흡수되고 좀 느끼고 있는 거 맞으시죠? 자 그래서 네 푸드프 요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했던 아트라상. 네. 아트라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 요 봐요. 항상 뭐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본캐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칼럼이 있다는 거죠, 칼럼. 그리고 또 뭐예요? 1:1 신청. 그리고 또 뭐예요? 후기. 자 선배님들 우리 뇌는요. F자를 집중합니다. F자. F자 중에 우리 눈은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F자에 여기 요 꺾이는 지점 있죠? 나중에 구글 크롬 들어가 보세요. 그럼 구글 크롬의 왼쪽 끝에 가 보면 그 9개 그 점인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은 화면에서 그쪽을 제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럼 거기 뭐 있어야 될까요? 고객들이 보고 싶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삥 비어 있어. 그리고는 고객 후기 뭐예요? 스크롤을 한 27번 하면 고객 후기 띠 있는 거예요. 자, 전문가 집단을 상담사, 변호사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 놨습니다. 예. 연애, 이별에 문제가 있으시죠? 아트라상은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게 다 예 요 큐어릴이라는 게 그 큐어릴이라는 게 와 또 사람 살살 긁더라고요. 봐 보세요. 한 달이나 상담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담을 받을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무료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한 PDF 책을 드립니다. 아래 PDF를 클릭하시면 무료 PDF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글을 읽을 지능과 독해력이 없는 분들은 무료 PDF를 신청하지 말아요. 장난치나. 그리고 더 긁는 게 뭔지 아세요? 하다 보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QR일은 고객센터나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난치나 진짜. 특히 아트라스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아트라스산 관리자에게 QR일과 관련된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하나도 안 친화적이에요. 아 이 불편한 마케팅. 근데 내가 그만큼 본질적으로 답답하니까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자,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제 심리학 24가지 용어 총정리 PDF는 원래 상담을 신청한 분들만 볼 수 있는 유료 칼럼이었습니다. 뭐예요? 프리미엄 무료라니깐요. 프리미엄 무료. 하지만 칼럼을 조금 더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Y에서 시작해요. 그런 만큼 꼭 도움이 됐으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혹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 등의 불만을 가질 것 같으면 신청하지 마세요. 이 마세요 전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임에도 내담자분들께 도움을 아 네. 자 일단 요렇게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버전을 쪼끔 말씀드렸고요. 어 자청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 책을 그래도 몇 페이지 한번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는 게 25 페이지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걸 그냥 룩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배님들 제가 이제 이게 책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 덜 와닿는데 책 보고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그 뇌를 150% 활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 놓은 줄 아세요? 예. 쉽게 걷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걷기. 그러니까 걷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걷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영상을 보거나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안 걷거나 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저도 이제 그때 70일 만에 18kg 뺄 때 걷기를 매일 만보 걷기를 했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 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걷기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이 본능과 이 뇌과학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하루 2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저도 비슷한 스타일인 게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마스터님 그러다 병 나요. 좀 쉬면서 하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인 거. 저는 할 때 빡세게 하고요. 쉴 때는요. 요즘에 또 꽂혀 있는 게 그 뭐고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6 편으로 됐던 나라. 그 브라질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드라마로 6 부작 나왔던 네. 수리남, 수리남. 수리남. 그리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진짜 팁 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 영상 본께적 하셔야 돼요, 영상 본께적. 책만 가지고는요 입체적인 감각을 키우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누군가를 만나는 거겠지만 자 송명진이 누군지 아세요? 송명진? 정말 웃긴 게 자청을 아는데 송명진은 몰라요. 예. 송명진이 자청의 본명이잖아요. 그래서 자청은 또 뭔가요? 자수성가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청만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청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든 자, 요 키워드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정기적 만남입니다. 정기적 만남. 정기적 만남이야말로 최고로 비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홍 팀장,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에서는 강규영 대표를 토요일 오전에 만났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모리 교수를 화요일에 만났습니다. 청소부 밥의 밥 아저씨는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쉽순나비 선배님들하고 일요일마다 만나고 수요일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 선배님들하고는 꽤 자주 만났다가 아 제가 놓쳤어요. '아 정기적 만남이 내가 놓쳤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회사 그 정리가 쪼끔 되는 상황에서 요 정기적 만남이 '언제가 밀도 있는 만남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일부러 더 만나고 저는 오프라인 미팅을 쪼끔 더 가지고 저희 집에도 이제는 사람을 좀 초대해 가지고 정말 '불법 과외를 이제 좀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루에 한 번 5 분의 시간을 갖는다. 자 선배님들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탑이 아니고요. 뭐예요? 포즈입니다. 포즈. 그러니까 누가 힘들게 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멈추는 스탑이 아니고요. 내 가슴이 시킨 거예요. "제더 스탑. 지금 잠시 멈춰야 돼."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일시중지. 자 이 일시중지를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 일시중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려고 쉬는 거예요. 왜? 쉼을 통해서 뇌를 좀 더 최상화하는 거죠. 우리가 안 쉬니까 내가 계속 움직이기만 바쁜 거죠. 더 양질의 것을 가려낼 시간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저도 솔직히 못 지켰던 부분인데요. 선배님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휴대폰 들어야죠. 간밤에 온 카톡 봐야죠. 인스타그램 누가 업로드했는지 봐야죠. 또 잘 때는 뭐예요? 어느 인간이 안 자고 있는지 봐야죠. 저만 그런가요? 자 이거 완전 지능 게임 아닌가요? 우리 뇌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엉뚱한 정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거 생각하다가 흐지부지 잠드는 거죠. 자 3 번 적극적으로 논다. 예. 7 시간 이상 숙면한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저거 하시더라고요. 4 시간 자고 막 이렇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저는 미라클 모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내가 내 삶의 밀도를 올려주고 있는지 일찍 일어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저는 쓰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쓰기가 됐든 인스타그램 쓰기가 됐든 쓰기에 집중 한번 하는 미라클 모닝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제가 제일 아쉬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침에 4 시나 5 시에 일어나 가지고 한 10 가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루틴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걸까? 차라리 명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좀 쉬는 좀 어떤 좀 뭐라고 잘 안 하는데 하는 걸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뭔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성이 맑고 엄청나게 창의성이 발휘되는 시간을 너무 뭔가를 잡다한 걸 하는 시간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어 뭐 화려한 PT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하루 2 시간씩 책을 읽고 쓰는 거. 아 많이 빠뜨리고 있었구나. 쓰는 것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것을 예 50 페이지 자 이 친구는 여기서 마케팅과 심리학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 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50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역행자의 7 단계 모델 같은 건 아직 없었지만 모르는 분야에 들어갈 때 책을 20
권쯤 읽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확신이 거듭됐기 때문에 그 확신의 밀도가 또 달라졌겠죠. 게다가 이제는 2개월 후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떠올리며 책을 읽어 나가는 상황이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눈으로 한번 나중에 쫙 봐보세요. 전문성을 보여줘야 해. 그래서 뭐 했다? 칼럼을 썼다고 했고요. 사람들이 어떤 걸 고민할까라는 걸 검색어로 넣었고요. 그리고 핵심 뭐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진솔한 후기를 남겨달라고 해야지. 우리 선배님들 나중에 부탁드릴 거예요. 제가 했는 강의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후기 제대로 좀 남겨주는 분들에게 뭐 할까요? 좀 더 깊은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기 받기 위한 후기가 아니고요. 선배님들이 후기를 해주는 만큼의 가치 있는 제가 뭔가 응당한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걸 고민하겠다는 거죠. 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예, 50페이지의 밑에서 10번째 줄. 우리는 배수의 진을 쳤다. 나는 모든 과외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합숙을 시작했다. 제가 뭔가를 할 때 이런 패턴으로 저도 하거든요. 저는 1박 2박을 잘합니다. 1박 2일, 2박 3일로 호텔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휴대폰 비행기 모드 걸어 놓고 책하고 바인드 한 30권씩 챙겨 가 가지고 완전 몰입해가 컨텐츠를 만들든 책을 쓰든 하는데, 이번에는 역행자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소그룹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기 참석하는 분이 있는데 뭐 있어서 부른 거 아니니까 뭐 기대하지 마세요.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했는데 괜찮은 프로세스가 나오면 저는 그다음에는 뭐예요? 아, 콘텐츠화해서 또 선배님들하고 만들어 가겠죠. 자, 2번 본질적인 것 찾아 연결하기. 연결 독서 또는 컨셉 독서 또는 종합 독서 또는, 자, 다시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결 독서, 컨셉 독서, 종합 독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전략 독서입니다. 전략 독서. 선배님들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들을 모으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0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한 게 아니고 내가 일단은 뼈대를 한번 세운 거죠. 어떤 전략을 세울 건가? 그럼 그 전략이 나올 만한 하우투가 있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섭렵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 사람은 역행자 7단계라는 개념의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가보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37페이지입니다. 자, 37페이지. 자, 인생의 공략집은 책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노트에 적는다. 자, 이때 우리 선배님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자의 관점으로만 정리. 두 번째가 내 생각과 곁들여서 정리. 세 번째가 저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재편집하는 거. 재편집입니다. 재편집. 근데 1번이 기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걸 룩 한 다음에 find도 아니고 룩 한 다음에 거기에 내 생각을 곁들이니까 나쁜 말로 뭐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죠. 다른 책을 읽었는데도 똑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봐야 되는 걸 안 보고 보고 싶은 걸 봤으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했으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적으면서 필사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100가지의 성공 스토리들이 하나하나씩 적용이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예, 자의식이 해체가 되는 거였죠. 저도 잘 안 하는 게 요 83페이지에
네, 자의식 좀비를 해체하는 요 세 가지 예의가 나오는데 그냥 이 개념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의식이 굳어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 탓, 회사 탓, 그러니까 사회 탓, 잘난 사람 깎아내리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do 리스트가 아니고 don't 리스트. 이걸 안 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감정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이 생기겠죠.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 불편하고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선배님들한테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노력합니다. 노력. 제 탓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잘된 거에 대해서는 남 덕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사자성어 남덕 내 탓입니다. 남덕 내 탓. 근데 우리 반대로 가요. 남 탓 내 덕. 상미 선배님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제 덕이에요, 제 덕. 선배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예,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남 덕이에요, 선배님들. 내 탓이고요. 남 탓해봤자 좋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정은 생길 수 있는데 애써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표현할수록 선배님들이 더 힘들어질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한테 드는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3 페이지. 이게 너무 책이 쉬운 내용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그걸 아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는 걸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걸음은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이걸 도쿄대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걷기 예찬이라고 하거든요. 걷기 예찬. 그리고 독일에는요. 이런 길이 있대요. 철학자의 길. 어, 나중에 우리 선배님들하고 날 좋을 때 남한산성이나 좀 딱 걷기 좋은 그런 데 있죠. 수원산성 이런 데. 걷고 나서 기문에 남한산성을 본격적 토론할 수도 있잖아요. 걷기를 좀 더 일상에 한번 잘 우리가 녹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제 자의식이 항상 뭐였는 줄 아세요? 일단 제일 큰 거, 저는 저를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촌놈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깻잎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굳이 제가 애써 중독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싫었던 게 저희 누나였어요. 누나라고 쓰고 저는 악마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2살 터울이니까 맨날 발차기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한 60kg 초반이었는데 누나가 발차기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이라고 제 자의식이 그렇게.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역할도 컸지만 누나의 역할이 제일 컸어요. 누나가 60만 원 벌 때 5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 10만 원 중에 8만 원을 제가 좋아하는 롯데리아 대리버거와 불고기 버거를 사 주셨거든요. 군대에 갔을 때 동생 주려고 5만 원씩 아껴 가지고 그 샴푸하고 그런 거 사 가지고 부쳐 줬는데 저는 누나가 60만 원 받는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은 누나를 제일 존경해요.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존경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됐을 게 어 혁혁한 공을 세워 준 사람이 누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좋은 누나예요.
멀지만 좋은 누나예요. 아직도 누나 전화 오면 떱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지?'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32년 전에 3권 책을 읽었고 학점 1.41이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선배님들. 한 글자 띄우면 이거잖아요. 전 이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란 걸 드러냈습니다. 선배님들, 부족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트라이브스하고 렉이에요.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부족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lack to tribes라고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이런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도와줄게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weak ties라고 합니다. weak ties.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우리 김용섭인가요? 김용섭 저자분이 쓴 책 중에 느슨한 연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선배님들 앞으로는요 이 단어에 완전 꽂히셔야 돼요. 요 문장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Community takes all이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거 어디서 제가 발견했을까요? 이 책이 이거에 대한 책인 거라는 걸 몇 번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역행자, 자청이라는 사람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끈끈하고 조금 급 있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 DID란 말 알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제 정체성을 잡은 거죠. 저는 이게 허상이 아니고 허수가 아닌 게 이 단어를 우리 선배님들이 한번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력이라는 단어의 잠재력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재력이라는 단어의 잠재력을.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저는 최고 쉬운 방법이 find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find 독서. look 말고 find. 그러니까 책을 그만 읽으시라니까요. 찾으세요. 해결책을 찾으세요. 솔루션을 찾으세요. 솔루션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있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지 마시고 솔루션을 찾으시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있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으세요. 그 해결책 있는 책을 추천해 주는 거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책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 포인트, 어떤 적용 포인트들을 아예 리스트로 한번 쫙 뽑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만약 양식지까지 개발해 주고 서바인드 한두 권 만들어 준다? 저는 이거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엄청 선배님들께 막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룩 하실 거예요. 이재동 마스터 한 얘기 참 좋은 얘기네. 누군가는 C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 볼까? 이걸 요렇게 해 볼까? 누군가는 find 하실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종원 대표를 좀 제 생각의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요리 롤 모델이 아니고 생각의 롤 모델입니다.
백종원 대표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식 요리사 난리지 셰프 컨텐츠 셰프 말고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북 failure 이 단어가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책에서 가치를 뽑아서 전해 주는 사람이 제 강점이구나라는 걸 쪼끔 영향력 있는 인싸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이걸 얘기해 줬어요. 제 사수였던 우리 본계적 저자분이 "이재동 마스터는 강점이 있다. 라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임. 이 라임이 좋다는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제가 카카오톡 같은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똑같은 글을 써도 이 사람이 말하면 재미있고 뭔가 좀 기분이 좋고 뭔가 좀 읽힌다는 느낌을 저는 모르고 그냥 썼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정체성 자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계신지. 제가 그래서 요즘 교육을 하면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선배님 지금 하신 얘기들 선배님이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같이 있고 싶지 않네요." 말만 하면 안 된다고 말만 하면 힘들다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표현하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는 클래식을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힙합을 들어요. 그럼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은 단순합니다. 그 힙합 음악을 끄면 돼요. 우리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말, 생각하고 있는 생각, 오늘 하루 하고 있는 행동들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전지적 관찰자입니다. 모든 것을 관찰해 보세요. 나를 객관화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구덩이 파고 있지 않나요, 혹시? '왜 나만 안 될까?'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나만 안 될까에 대한 좋은 대답은요. 니만 안 되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예전에 올드보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나를 16 년간 가뒀냐."고. "왜 나를 16 년간 가뒀냐."고. 꽃만두만 넣어 주면서 "왜 16 년간 가뒀냐."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 16년 만에 풀어 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셔야죠. "왜 16 년간 감옥에 이렇게 깜빵에 가둬 놨습니까?"가 아니고 "왜 16년 만에 풀어 줬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wrong question이에요. 아는 단어는 이렇게 영어로 좀 쓰고 있습니다. wrong question. 잘못된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이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선배님들의 지금의 정체성일 겁니다. 책을 읽는 이유가 결국 이거 아닌가 싶어요. 109 페이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책을 읽는다는 건 타인의 행동을 간접 경험하는 건데 이 경험의 수준이 했잖아요. 관망하는 룩이냐,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는 C냐,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의 앞뒤, 옆뒤, 좌우 그 사람 말하는 행동 아니 이 책을 읽고도 우리 한 번도 욕망의 북카페를 가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 안 해 보고 이 책을 읽었다고 자청의 표현으로 뭐예요? 자위하고 있잖아요. 내 혼자 만족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158 페이지. 오목이론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이 사람이 재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주입되는 거죠. 사업이든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뭐 한다? 조바심 낸다는 거죠. 조급해한다는 거죠. 이처럼 눈앞의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오목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목은 이런 길을 좀 막으면서 뭐 바둑이나 오목은 저는 뭐 잘을 못하니까 저는 맨날 앞에 3개 넣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럼 한번 막히면 바보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자, 우리 선배님도 오랜만에 꼭 기억했으면 싶은 표어죠. 조바심이 아니고 자부심.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상실감이 아니고 소속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쉽습나비 또는 저하고 함께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있다는 좀 소속감을 가지시고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걸 더 느끼고 더 할 수 있도록 어 쪼끔 더 커뮤니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화려한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뵌 동안 저 나름 좀 단련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감정의 단련이든 생각의 단련이든 경험의 단련이든. 자, 이 좌청했던 방법 중에 어설프게 알지만 우리가 잘 못했던 핵심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뇌를 좀 활성화시키고 자극을 주는 방법. 안 쓰던 뇌 자극하기, 안 가본 길 걷기, 모르는 버스 타고 종점 가기, 새로운 차, 음식, 길, 음악 도전하기, 충분한 수면, 멍 때리기, 여행. 자, 선배님들,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선배님들하고 저하고의 좀 다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인더의 5가지 색깔 중에 녹색입니다. 녹색. 개인이 녹색이 아니고요. 이 5가지 본질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이에요. 사람이요, 낯선 곳에 가면 겁을 먹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생존에 엄청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엄청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했던 방법 중에 그 홍콩에 가서 혼자서 4박 5일 동안 다니면서 사진을 하루에 500에서 1000장을 찍었습니다. 찍힌 사진들은 보고 싶던 내 모습들이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얼마나 선배님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내가 오롯이 존재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분주하고 바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배님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이, 멍이 뭔지 아세요? 멍. 전 요렇게 정의 내리거든요. 멍이 실력이에요. 아무나 멍 때리지 못합니다. 겁나서. 멍 때리면 뭔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할 때는 미친 듯이 집중을 하고요. 멍 때릴 때는 저 사람 완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멍 때립니다. 혹시 우리 불멍, 물멍, 바다멍 들어보셨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월간멍입니다. 월간멍. 월간멍이 뭐예요?
월간 보면서 멍 때려 보세요. 월간 보고 멍 때리는데 그 월간의 본질은 objectives, 최상단에 있는 업무 목표가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멍 때린 건 진짜 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 뚜렷한 수치화된 목표가 기한이 있는 그 월간 종이 위에 있으면 그건 월간 멍입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나름의 엄청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인더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공간 월간입니다. 월간. 자, 강규영 대표님이 이 책에서 제일 크게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이 107페이지입니다. 자, 뭐냐면 이게 컨셉이에요. 컨셉. 그 자청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요. 어마어마한 전문가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문가의 그런 사업은요. 본인이 직접 주도하지 않아요. 라이징 유튜브라든지 아트라성은 본인이 컨셉화를 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뛰어놀게 만든 거죠. 직원이 제가 알기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은 외주하는 직원들을 포함했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접근법이 다른 거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그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그걸 남한테 가르쳐 보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은 없다. 게임 끝입니다, 솔직히. 우리 선배님들 더 많은 거 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선배님들이 하고 계신 어떤 패턴 중에 진짜 왕초보가 알만한 내가 초보적인 거 이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한번 쭉 리스트업 해 보세요. 외람되지만 선배님들은 극소수의 전문가적인 기질은 있는데 엄청난 다수의 비전문가적이지만 왕초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수익이 아니고 내 성장이라는 거죠. 저는 강사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돈을 받고 제일 많이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받고 제일 많이 성장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 이유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보다 먼저 성장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행자 프로젝트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걸 어설프게라도 알려주다 보면 이 책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겠죠. 제 생각을 동업해 주세요. 제 이 또라이적인 생각을 좀 동업하자고 해 주세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하는 사업 남과 다르게 컨설팅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정 선배님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페이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쉬운 얘기여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에이, 그거 뭐 저는 자청의 진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심플하고 더 심플하고 a little bit more simple하게 만드는 능력.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거랑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어찌 보면 문제 해결 능력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문제 정의력, 정의력, 해결력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일단은 어떤 문제를 목도한 다음에 그걸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 다음엔 그걸 이게 뭐가 문제였지를 정의 내리고 그걸 정의 내리기 전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문제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죠. 왜?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 연관된 책이 IM 미디어에 나왔었잖아요. 타인의 결핍을 해결하는 프로세스. 타인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고 타인이 헷갈려하는 것 정리해 주고 하대석이나 자청이나 비슷한 스타일의 뇌구조인게네요. 자, 그래서 자청이란 사람의 이력입니다. 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선배님들이 좀 깊게 파인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쉽선나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오신 우리 선배님들 오랜만에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뭐 쉽습이든 단톡방에 올려달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했다면 저한테 개인톡이나 문자 한 통 주시면서 연말 인사까지 같이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집중해야 될 분들의 전화번호는 있어도 그냥 대부분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놓지 않고 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주시는 선배님들은 누굽니다라고 이름을 꼭 남겨주시면 안 그러면 제가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요 시간 요렇게 하고 특히나 쉽습나비 선배님들은 제가 요 책뿐만 아니라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쉽습에서 못 다뤘던 책들 몇 권을 다시 나눌 그런 요런 게릴라성으로 좀 몇 개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책 혹시 가능한지 그런 추천도 해주시면 좀 잘 참고해서 하고 저희는 내일 또 새벽에 네, 세계 최고 7년 동안 만난 요 얘기는 또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나비 선배님들 편하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